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19페이지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걸 펴놓으시고요. 자, 우리 아까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국세냐 지방세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얘가 국세고 얘가 지방세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대충 아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굽니까? 구도, 구하고 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군구, 시장구, 주구청장, 시군구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과세 주체가 틀리고 어떤 애가 틀려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애는 특광, 시군세인데 나머지 시자로 이름 시작하는 자 그런 애들은 특광, 도세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특광도,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 요거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우리 직접세, 간접세, 조세 전가 의무에 따라서 자,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간접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부동산 세금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고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자, 근데 자, 5가지가 있었는데 목적세 종류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 농, 지치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육세, 뭡니까?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찌찌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들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교농 찌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조세 분류요.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공부했습니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고? 종가세.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래? 종량세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뭡니까? 종가세인데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뭐가 적용돼? 정률세율.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률세율 적용됩니다. 근데 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해? 종량세. 자, 종량세. 그 얘는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또 그런 애들 건당 6,000원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인지세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멍신 강림했구만. 자, 일단 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유 진짜. 그래서 종량세가 그런 건데, 종량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그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이 적용되고요. 이런 걸 배웠고, 세율은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 있죠?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아까요,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제 어떤 그 수강생 처음에 어렵게 시작해서 같이 공부했던 형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했던 중개사 시작했던 그 친구 얘기를 했죠. 그 어떤 수강생. 그 수강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집도 막 이렇게 막 몇 채 사고 막 2000년대 중반에는 그냥 이제 진짜 계약금만 있으면 막 대출을 막 해줬잖아요. 특히 중개사들한테는 은행 지점장들이 대출을 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대출해서 자기 돈 거의 없어도 그냥 계약금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집 하나 그냥 사가지고 바로 잡아놓으면 또 돈 될 만한 거 잡아놓으니까 돈 될 만한 거 잡아놓으면 또 바로 올라가니까 바로 팔고 그래서 차익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년 만에 집도 사고 막 또 집도 없었는데 집도 사고 또 결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귀다가 뭐 하니까 이제 제가 소개해줘서 이제 부동산학과도 이제 또 졸업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잘 그렇게 잘 나가고 진짜 잘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특징적인 수강생들은 다음 연도에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널리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강생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잘된 그 성공 그 스토리로 쫙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도 저도 이제 안 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잊어먹고 쭉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있죠? 제가 그 수강생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그렇게 그 가을이었던가 그랬는데 모자를 쓰고 있죠. 모자를 쓰고서 얼굴이 어둡고 까맣고 어둡고 그런 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다른 때 같으면 그 수강생이 저를 만나면 제가 은인이잖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은 진짜 제가 공부할 때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도 또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저를 제가 모르고 못 보고 지나갔어도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런 수강생이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있죠. 약간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내가 먼저 아는 척했더니 막 이렇게 어색하게 막 아는 척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대충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얘 잘 지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변했나 저 얼굴도 안 좋고 저 왜 그러나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했죠. 그 친구가 그 집 그 빌라 같은 거 지어서 파는 거 그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다가 분양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돈이 묶여가지고 굉장히 속을 많이 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병 중이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굴곡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시작했는데 또 합격해서 또 돈 많이 벌고 좋다고 했는데 또 좀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그렇게 속 썩고 그래서 병도 걸리고 그랬는데 아직 아직 이 스토리는 아직 미완의 스토리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다시 그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 또 해가지고 또 돈 벌면 되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하여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얘기를 리얼하게 하지 않고 조금 빨리 해가지고 지금 빨리 끝냈네. 왜냐면 딴 곳에서 얘기하다가 울컥 해가지고 제가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은 수강생분들이 있고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는 진짜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누가 뭐 때문에 찍으러 갔더라고 보니까 나 혹시 카메라에 나오는 저 TV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닌가? 안 나올려나? 진짜 하여튼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모두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합니다. 이게 그래서 강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일반 다른 어떤 것들은 그 연령대라든가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또 다른 강의들은.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진짜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이력을 가고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강의하기도 수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강의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뭐라고 하지. 또 그렇다고 또 농담만 할 수도 없고 이게 중간중간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을 집중력을 유지시키고 또 계속 반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를 해야 돼요. 진짜로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강의하기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재미도 있어요. 다양한 분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래서 나름대로 묘미가 있고 또 각 지역을 또 한 곳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다른 곳을 바꿔가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오신 분들을 만나고 또 매년 새로운 곳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사연들을 통해서 또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사연을 때문에 어떤 수강생분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시험을 떨어져서 봐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픔을. 아이고 시험 여러분 떨어져서 그 아픔이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공부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부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공부는 죽음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는 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이라는 것은 아무도 그 아픔을 진짜 누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비수가 돼서 막 나를 찌르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픔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 떨어져가지고 진짜 그런 분들도 많고 마킹 같은 건 항상 나중에 얘기했지만 마킹 같은 거 올해도 지금 마킹 잘못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 있어요. 지금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마킹 하나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냥
그 마킹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연들 때문에 그 집에 뭐 갑자기 또 공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